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현제약과 선익시스템인데 제목은 달까지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달까지 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더 많고 매도세가 더 적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가격을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고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수급을 더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매수가 매수세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취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달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이제 잡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한번 잡았다라고 하면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로서는 이런 종목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현제약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현제약이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충주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제 mRNA와 AAV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mRNA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주요 기업인 화이자와 그리고 모더나가 지금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백신의 기본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mRNA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mRNA 관련된 부분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현제약도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2만원대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4만원까지, 거의 한 39,5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끝나기 위해서는 이제 mRNA 관련된 백신에 대한 부분에 완벽한 백신에 대한 효과를 지닐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단기적인 추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이제 동사는 이제 무상증자를 한 2%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존 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주식을 100주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두 주 정도는 이제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던 부분을 예전에 좀 보였던 부분을 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 무상증자를 한 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주가의 가격 제한폭까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올해 상승세가 저점 대비했을 때 한 90% 정도 된다.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크게 제외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전 고점이 2015년 6월의 고점이었거든요. 이 37,665원을 이제 돌파를 장중에 했다. 그래서 39,550원까지 갔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해도 그 변동성을 밑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버티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못 버티실 거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봉상, 일봉상 보더라도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메우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욱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갭, 이 5월 17일의 고점이 결국 32,150원이거든요. 그래서 32,150원과 그리고 34,250원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메운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원래는 양봉을 장대 양봉을 한번 크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더 많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 되게 많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조정 났다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 났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1차적으로 생각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N자형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그 엄청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mRNA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갭을 메우지 않는 시점, 메운다라고 해도 이 갭을 유지를 하는 시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고점 부근 37,000원에서 36,000원 정도에 대한 박스권 흐름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한 4만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5만원 이상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만약에 N자형으로 조정이 나와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29,000원, 27,000원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익 시스템은 2017년에 상장한 회사고요. 참고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었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의 종목인데, 이 메타버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VR, AR 쪽과 접목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의 컨텐츠 관련된 부분의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월 18일 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판교 ICT 문화 융합센터를 만드는 부분에서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계와 협회에서 한 25곳이 중심이 돼서 결성을 한 이 부분의 메타버스 사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이슈 종목인 이 선익시스템도 같이 연결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왜 그 선익시스템이 이슈가 되느냐? 동사는 이제 OLED 쪽 장비 쪽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 주로 많이 여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삼성 쪽에 주로 많이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AR과 VR의 기기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 이 OLED 쪽 관련된 이 동사의 뭐 제조 장비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가열차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수급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사모펀드 쪽과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선 고점도 역시나 이 부분도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근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버스 쪽에 추진을 하겠다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이 결국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IT 인터넷 중심의 기업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몇 달 전에 뭐 테마주 관련돼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런 차트 흐름은 이제 추세가 양호하게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에서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해서 전환된 흐름에서 이제 하락이 이어졌고 다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저항선인 16,000원을 양호하게 돌파를 하니 종가 17,000원까지 다시 빠르게 도달이 됐다. 그래서 못해도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18,500원에서 19,500원 정도 뭐 그 정도 가격대만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추이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도 전환이 되면서 다시 21,600원을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완전하게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연봉으로 보면 결국에 2017년 9월에 상장이 됐잖아요. 상장이 아직 된 지가 뭐 이제 횟수로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 고점을 갱신한 23,000원 정도를 갱신을 하면 상당히 무섭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무상증자는 한 50% 정도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한 5만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46,000원 정도, 뭐 한 절반 정도니까 한 4만원대 정도 가격대 정도는 유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증자를 해서 확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인 23,000원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4만원 초반대까지도 상승이 상당히 무섭게 움직일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까지 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이스타코라는 회사의 종목을 보시면 이제 완전히 고점을 완전 갱신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최근의 흐름으로만 보면 이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5,500원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무서운 흐름이다. 고점이 고점, 그리고 수급이 수급을 불러서 일으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무서운 흐름이고요.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서운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죠. 저번 달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혹시 TNR 바이오팹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은 역시 좀 무섭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셀리드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고점을 완전 갱신하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치고 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에 엄청나게 큰 시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종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